10월 3일에 200대 차량이 행진할 예정이다.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던 보수단체들이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하겠다며 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딱 일주일 전이네요. OK에서 보수 성향단체들의 개천절 집회 신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보수단체들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집회 중단 의사를 전했는데요. 다만 1인 시위와 차량 퍼레이드 등으로 집회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개천절 도심 집회를 모두 금지하자 이 같은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형태의 집회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도 개천절 집회 꼭 강행해야만 하는 걸까요? 제발 개천절 집회 좀 하지 말라고 말려주면 안 되나요? 라고 누군가는 외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목적지가 바뀌었으면 하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때여 두 눈을 감아요. 눈을 뜨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 언제나 그대 숨결 느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요. 지금 이대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그대 위한 내 마음은 그대로인 걸.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대만이 나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그대의 말투 행동 표정 하나하나 내 눈에 가득 봉인 흑백 필름처럼 흩어진 우리 추억을 줌인 그댈 본 처음 그대로 여기서 난 이대로 듬직한 골키퍼 그대는 유일한 내 맘에 걸린 언제나 그대 숨결 느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요. 지금 이대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말은 안 했지만 그대 위한 내 마음은 그대로인 걸.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의 마지막 그
네, 9월 24일 목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B1A4의 그대와 함께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이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18개 단체에 대해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죠. 그러자 또다시 일부 보수단체는 광화문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글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예, 경찰 입장은 일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한다면 주요 도로 차량 정체라든지 뭐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금지하겠다. 네,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연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기 좀 이른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이것은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감염을 최소화하고 또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이런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좀 문자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오늘도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방법들까지 동원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들 역시도 우리의 국민이죠. 네, 그들이 진짜 밖으로 내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도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일단 차량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교통정체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 내에서만 머문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또다시 그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게 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한다면 코로나19 확산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좀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도 OK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달릴 텐데요. 1부에서는 OK 리서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추석이 딱 일주일 남았어요. 네. 평소 같으면 예년 같았으면 지금쯤 되면은 뭐 추석 장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래저래 추석 연휴 때 뭐 하며 보낼까 계획 세우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명절을 앞두고도 마음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주부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추석 장 보기도 겁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고향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부모님 생각하면 가서 뵙고 싶은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년과는 좀 다르게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적인 부담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선물 하나 고르는 것도 참 어렵다 하시는데요. 어쨌든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추석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OK 리서치에서는 추석을 시제로 하는 100일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추석 두 글자로 이행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석에 있었던 뭐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것들 한번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번 추석에 보름달 보고 이런 거 소원 한번 빌어봐야겠다 하시는 게 있다면 이건 역시도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OK 리서치에서 여러분들께 100일장 꾸며드렸을 때 정말 재치 있는 아이디어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오늘도 추석을 시제로 한 이행시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장문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문자 참여해 주세요. 언택트 여행으로 떠나는 힐링 캠프. 캠핑카 앤 레저 페스티벌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엑스코에서 펼쳐집니다. 캠핑카에서부터 캠핑 장비까지 레저용품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2020년 마지막 캠핑카 앤 레저 페스티벌에 여러분의 많은 참관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N이 함께합니다. 문의 051-740-8600.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 숨을 잇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난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 숨을 잇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지금 너의 변변명처럼 들리겠지. 널 보낸 뒤 항상 난 혼자였는데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 숨을 잇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난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난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네,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1284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유치원생 아드님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자, 오늘 OK 리서치 여러분들께 추석을 시제로 던져드렸습니다. 오늘도 100일장 한번 꾸며볼 텐데요. 추석을 주제로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보름달 보고 어떤 소원 빌고 싶으신지, 아니면 추석에 얽혀있는, 추석하면 딱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902번님, 추석이면 항상 이모, 삼촌, 외가댁 식구들이랑 모여서 괴짜 파티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조용히 넘어가야겠어요 하셨어요. 근데 제가 괴짜 파티가 도대체 뭘까 궁금했는데 바로 사진으로
또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네요. 네. 보니까, 요즘에 왜 마스크팩 중에 여러분, 그냥 하얀색 마스크팩 말고요. 그 신기한 캐릭터들 있는 그런 마스크팩을 얼굴에 하나씩 다 붙이시고 사진도 남겨주시고 다 함께 모여서 뭐 재밌는 표정으로 사진도 남겨주시고 진짜 가족들 간에 그 정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네요. 사실 가족들 모이면 이런 추억들 하나씩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북적북적 이런 이벤트는 조금 자제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내년 설에는 다시 이런 개짜 파티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7842번님은 추석으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추워지는 날씨 하지만 우리는 석양을 보며 아랑곳하지 않고 오케이에 정을 나눈다 하셨어요. 네. 아유. 저와 이렇게 정을 나눠주시니까 진짜 추석에 보름달 보고 어떤 소원 비실지 모르겠지만 7842번님 꼭 그 소원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태어난다고 인터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2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쯤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둘째가 이 세상 빛을 봤다네요. 혜란아, 오빠가 많이 못 도와줬는데 수고했고 고생했다. 네, 이 다음에 핵심적인 굉장히 강렬한 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계좌 확인해봐 하셨어요. 조카가 태어나셨군요. 예. 소은이에게도 그러면 이제 드디어 동생이 생긴 건가요? 사촌 동생이 생긴 거네요. 아유, 너무너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누워있네요. 세상 빛을 보기 위해서 많이 애썼는데, 네. 동생분도 고생 많으셨고, 소은이가 빨리 커가지고 그죠? 동생이랑 알콩달콩 재밌는 추억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963번님 목요일 오후 변함없이 오케이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5868번님은 명절 차례상 음식할 사람이 우리 아내밖에 없어서 올해는 아들과 함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사실 글쎄요. 주부들 입장에서는 명절이 한편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긴 하지만 분명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심적인 부담까지 다 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분과 아들이 함께 음식하고 또 뒷정리하고 이런 거 도와주시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고했다 말 한마디 그리고 어깨 한번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네 정말 고생 많았다 이런 말씀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214번님도 추석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추분이 지나니 날이 시원하다. 썩 물렸거라. 코로나19 추석 연휴 좀 편하게 지내보자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유 우리가 가족들 모여가지고 진짜 기분 좋게 보내야 할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 아유 현실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죠? 네, 7892번님 추석에는 코로나 석 때문에 네. 5889번님 추석 일주일 남아있지만 이번 추석은 예전처럼 석 달 내내 설렘 가득 안고 고향 가는 날만 기다리는 것도 요즘은 사치다 이렇게 주셨어요. 4963번님 추석이 다가오는 올해에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고 싶다. 어떤 생각을 하고 싶으실까요? 942번님, 추석을 맞아서 이런저런 일로 걱정들이 많습니다. 개천절 집회다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마음들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용기요. 시련을 물리치는 것도 용기요.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용기인 것처럼 당연한 것이고요. 어려울 때 타인을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기꺼이 접어두는 것도 참다운 용기입니다. 어느 선인은 용기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나의 간절한 소원조차 기꺼이 내려둘 수 있는 용기야말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시면서 진짜 마음에 좀 새겨봐야 할 긴 장문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추석으로 이행시도 남겨주셨는데요. 추석이 옵니다. 석 달만 지나면 연말입니다 하셨어요. 네. 942번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용기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1902번님, 아마 오프닝 때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천절 집회 드라이브 스루로라도 강행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보내주세요 했더니 퇴근 시간마다 듣는 라디오지만 오늘은 좀 화가 나네요. 코로나19를 위해서 모임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고요. 국민들의 건강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 물론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건 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또 다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677번님, 추석에는 가까운 사찰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찾아뵙고 경건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4749번님, 추석으로 역시 이행시 주셨습니다. 추석엔 코로나19 때문에 성묘하기도 힘드네요. 석양이 지기 전에 끝내야 하는데 아직도 3분의 1이 남았네요. 힘들어요 하셨어요. 네, 올해는 그 성묘도 대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34번님, 추억이 떠오르네요. 석굴암 올라가는 입구에서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 찍던 그렇게 자유롭게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다시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러게요. 여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0185번님, 자는 시간 제외하고 항상 라디오 옆에서 사는데 오케이가 최고네요. 차분하고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이런 문자 하나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또 힘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이행시 계속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올 추석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름달 보고 만약에 소원을 빈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이행시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 주신 분 계시면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오늘 계속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행시. 매번 저희가 이렇게 101장 할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장문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요즘에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자제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비뚤어지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탈을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자우림의 일탈 남겨드리고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하품이나 해 너와 그날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있는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오늘도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데 아직도 혼자 방에 앉아서 무슨 고민에 빠져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세요 여보세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분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 늦은 발걸음은 어서 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세요 아침이 밝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넌 왜 도대체 왜 여보세요 문을 여세요 여보세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어제도 똑같은 하루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아무도 몰래 눈물 닦으며 아무 일 없는 듯 앉아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세요 여보세요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분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 늦은 발걸음은 어서 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세요 일은 하지도 않고 아직도 넘어가냐 아직도 엄마에게 용돈을 부탁하느냐 넌 왜 도대체 왜 닫혀있던 문을 열어 문을 여세요 문을 열어 내 마음에 문을 열어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벌써 아이 좋다 벌써 아싸 문을 여세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문을 여세요 오늘부터 하나하나 보여주시오 오늘보다 많이 보여주시오 오늘부터 네,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로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자, 1부 OK 리서치에서 저희가 추석을 시제로 이행시 받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주신 분께 마지막에 선물 한 분 제가 보내드릴게요. 4749번님 추석으로 이행시. 추석엔 코로나19 때문에 성묘하기도 힘드네요. 석양이 지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3분의 1이 남았네요. 힘들어요. 이거 또 한 번 올려주셨는데 석양 지고 있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풍경은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네,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 아니라 요것으로 지금 이행시를 만약에 지으신 거라면 진짜 아이디어가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247번님 추석 앞 코로나 석양으로 붉게 태워주겠어. 네, 3732번님 추석은 온 가족 도란도란 모여서 풍요로워야 하는데 코로나로 석탄같이 마음이 까맣기만 하지만 모두 건강하게 보내요 하셨어요.
7456번님은요. 추운 계절이 다가오네요. 서가 이불 단디 덮고 자래.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하셨어요. 맞아,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 때문에 여름 이불 덮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불 바꾸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불 바꿨습니다. 네. 5774번님, 추풍낙엽 계절에 석양을 바라보니 시인이 따로 없네 하셨어요. 7891번님은 추석은 아쉽게 지나지만 석 달만 지나면 또 명절 아닌가요? 하셨는데 그렇죠. 네, 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추석은 예년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보내기가 마음으로라도 좀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설에는 진짜 가뿐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추석 연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네, 마스크 착용도 좀 잘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부분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앵커들의 수다 이어갈게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무관객 온라인 축제로 진행됩니다. 지역 우수작 초청 공연, 거리극 경연 프로그램, 지역 상생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비메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051-802-8003.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 KNN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김다롬 아나운서 혹시 추석으로 이행시 준비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송편으로 할까요? 송편이요? 네, 송편. 이행시 바로 돼요, 혹시? 제가 진짜 순발력이 너무 약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노래 하나 나갈 거잖아요. 네네. 그동안 한번 생각해서 생각해볼까요? 네 번째 뉴스 전하기 전에 추석 말고 송편으로 제가 주제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아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석 말고 송편으로도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이행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2년 만에 UN 무대에 돌아온 그룹 BTS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부딪힌 청년 세대에게 함께 살아내자며 연대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BTS는 한국 시간으로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UN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고위급 회의에서 특별 영상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제75차 UN 총회 부대 행사로 마련된 이번 회의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고 합니다. 멤버들은 약 6분의 영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음악을 만들며 다시 일어선 자신들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말한 건데요. 네. 불확실한 오늘을 살고 있지만 사실 변한 건 없다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BTS는 2018년 9월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UN 총회에서 연설했었는데요. 그랬었죠. 그 이후 2년 만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에 영감을 불어넣는 이 BTS의 힘은 정말로 놀랍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진짜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방탄소년단. 이번에 이 메시지로 또다시 자신감을 찾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저 네. 자랑스럽고 그저 네. 엄마 마음, 이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알아볼까요? 네, 30대 아기 엄마가요. 아기를 안고 경량 칸막이를 부셔서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전남 광양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난 건데요.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 공간에서 불이 났고 또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서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6개월 된 아기와 여성 등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으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에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으로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네. 9mm의 얇은 석고 보드로 만들어진 일종의 실내 비상구인데요. 소방서 관계자는 아기 엄마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으로 뚫고 대피해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현재 정확히 그 화재 원인이 조사되진 않았는데요. 그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물건도 두지 않고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네. 이걸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네. 순간 그래도 이 경량 칸막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경황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를 안고 네. 일단 엄마는 위대하다. 진짜 엄마는 위대합니다. 강하다. 이런 네. 것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상황이고 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인데 침착하게 잘 대피를 해서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다음 뉴스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수 이 사람이요. 추석맞이 특별 공연으로 진행되는 단독 콘서트에 출연료를 받지 않고 공연한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이 가수 인생 최초의 비대면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수는 단순 방송 출연이 아닌 온 국민과 함께 힘을 내고 또 희망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다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가수는 대한민국의 남자 가수인데요. 놀랍게도 부산광역시 동구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1970년대 한국 가요계 아이콘으로서 히트곡만 무려 120곡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앨범 발표 수만 해도 200장 이상이고 또 800곡 이상의 자작곡을 발표해서 총 2,600곡 정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가수는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기도 하죠. 히트곡은 갈무리, 무시로, 홍시 등등이 있습니다. 강진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땡벌이란 노래도요. 사실 이 가수의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나훈아, 2번 남진.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우리가 흔히 양대 산맥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라이벌이시죠. 네, 저도 한번 그 TV에서 공연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네. 정말 그 파워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가수라고 하던데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죠? 샵 105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가수의 대표곡 중에서 하나 들어봐야죠.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쁜이 코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코스모스 반겨주는
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네, 고향역 나훈아 씨의 노래 들었습니다. 퀴즈 정답이었죠. 네. 네. 나훈아, 우리 그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팬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정답 주시면서 519번님, 나훈아 오빠요. 영원한 나의 오라버니 하셨는데, 그럼요. 영원한 진짜 오라버니로 불리지요. 그리고 4850번님께서 나훈아 아저씨입니다. 우리에게 방탄이 있다면 부모님들께는 나훈아 아저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네. 진짜 지금의 방탄 그 인기 그 이상이었을걸요? 아마 그 당시에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도 젊은 아이들도 저와 비슷한 세대들도 네. 나훈아 씨 공연 보면은 깍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더라고요. 네. 네, 공연 이번에 TV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4749번님께서 저의 사촌 오빠랑 중학교 동창입니다. 사촌 오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TV에서 공연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은 잠시 후 3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441번님께서 추석 가지고 그 이행시 올려주셨었는데 네. 제가 송편으로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바로 7842번님은 송편 같은 다롬씨 누구 편? 네. 편 올려주셨고 네. 4963번님 송편과 떡이 생각나는 추석에는 편히 쉬면서 먹고 싶다 이거 하셨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다롬 아나운서의 장문 실력을 볼 송편 이행시 가면 되나요? 아, 제가 네. 오늘 띄울까요? 네, 송편 많이 드시고 편히 쉴 수 있는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해요. 아. 너무 진부한데. 그러니까 좀 약한데요. 기대를. 너무 약하네요. 저 머리가 네. 오늘 안 돌아가지고. 아마 청취자분들이 우리 김다롬 아나운서의 가끔 그 엉뚱발랄한 아이디어 때문에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편승엽 씨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혔어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가 고민한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송편 많이 드시고 편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전남 순천시가 자가격리자 동선을 통보해주지 않는 등 격리 대상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 북구청에 구상권 청구라는 강경 대응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순천을 다녀간 60대 남성 확진자 A씨와 A씨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는 이번이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네. 순천시는 21일 A씨와 접촉한 179명을 파악해서 모두 음성인 것을 확인했고요. 22일에도 추가로 12명의 접촉자를 확인해서 현재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종 청구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행정행위가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구상권 청구는 그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촘촘한 방역막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네. 일각에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산 북구청이 관리를 소홀히 한 건 맞지만 네. 구상권까지는 그래도 힘들지 않겠냐. 네네. 북구청에서는 A씨가 순천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입장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좀 더 그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알아볼까요?
네, 북극에 이것에 오르던 탐험가 2명이요. 이것에 뒤집혀서 차가운 바닷물에 빠졌다가 기사회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바닷물에 떠있는 이것을 발견한 두 탐험가는요. 배에서 내려 이것으로 이동한 뒤 손도끼로 얼음을 찍으면서 등반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다가 잠시 뒤에 갑자기 이것이 이들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두 탐험가는 뒤집힌 이것과 함께 영하 2도의 바닷물 속으로 빨려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두 탐험가는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거대한 이것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것들이 많이 녹고 있습니다. 호수나 바다에 흘러다니는 얼음 덩어리를 말하죠. 주로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데요. 어떤 일의 대부분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을 두고 땡땡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1번 빙초산, 2번 빙산.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역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3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주실 동안 김다롬 아나운서가 나머지 뉴스들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으로 번지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방문 다단계 업체 등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보선에서 부산시장 후보 선출 여부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전까지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다소 내리겠습니다. 일교차는 어제보다 더욱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선두 NC 다이노스가 삼성과의 2연전을 싹쓸이하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KT 위즈 장성호에게 만루포를 맞으며 완패했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 국내 발생 수가 증가한 만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앵커들의 수다 진행해봤습니다.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248번님께서 김동률의 감사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결혼 전에 아빠께서 전화를 하시면서 마음이 아프다, 잘 살아라, 잘못해줘서 늘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흐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본인도 많이 우셨다고 결혼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하셨는데요. 김동률의 감사 남겨드리고 저는 3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앵커들의 수다 퀴즈. 네, 두 번째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바로 빙산이었죠.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산이 좀 많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좀 더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4206번 님도 빙산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환경오염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듯 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4419번 님도 퇴근하면서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빙산 정답 주셨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네, 빙산 정답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케이 리서치 오늘 추석 가지고 이행시 받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제가 하나 늘었습니다. 송편. 네, 추석이나 송편으로 이행시 계속 보내주시면요. 4부 마지막에 선물 받으실 분 한 분 발표할게요. 여러분들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이행시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첫 번째 퀴즈 나훈아 네 정답 맞히신 4499번님 그리고 빙산 정답 올려주신 8655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기 사용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소시장 세계 5위,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 대한민국은 수소경제 선도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젠 수소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 푸르고 깨끗한 지구,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린 뉴딜의 중심 수소, 깨끗한 에너지로 깨끗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 캠페인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합니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런데 가끔은 이 녀석 안에 혹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재난 문자 오는 것 같아. 진짜 추석 때는 아무 데도 안 가고 딱 집에만 있어야겠다. 어르신들한테는 전화 한 번씩 돌리면 되지 뭐. 그래도 뭐 재산 지내야지. 그렇지. 그래. 잠깐만 뭐 준비하면 되지? 근데 지금 어디 나가면 전부 다 장 보러 온 사람들 때문에 진짜 되게 북적북적할 것 같은데, 그치? 야, 인터넷으로 시키든지. 그래. 또 이럴 때는 또 김옥동 센스도 있고 똑똑해. 그래, 제사 음식 그냥 다 주문하면 되겠다. 지난번에 내가 친구한테 안 그래도 추천받았던 사이트가 있었는데 어디 적어놨더라. 한번 찾아봐야겠다. 잠깐만. 왜? 너 알아? 누나 혹시? 지금 제사 음식 그냥 산댔나? 너 그 말 아니었어? 내 말이 그 말이 아닌데. 그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사 음식은 정성이지. 어째 그거 사서 올릴 생각을 하노? 아이고 내 참 진짜. 야, 김옥동. 내보다 나이가 12살이 많으면서 말이야. 김옥동, 뭐? 너 명절 때 엄마랑 내가 음식할 때마다 옆에서 짜니 싱겁니 이러면서 간만 보고 막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디다 대고 지금 감나라 배나라 어허. 지적질이야 진짜 꽉 막. 아이, 진짜 막. 또 손 찍어 말라고 또 봐라. 내도 음식 만들잖아. 왜 그래? 네가 뭘 만들어? 뭐 그 과일 이렇게 조금 깎는 거? 아이고 참말로 그거 가지고 너 지금 생색내고 있는 거야 진짜? 아니, 난 요리를 못하잖아. 내가 엄마랑 누나가 힘 좀 쓰는 거지. 아무튼 제사 음식 사는 거는 나는 결사반대다. 조상님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지. 조상님들이 실망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실망을 하겠지. 잠깐만 니 좀 가만히 있어 봐봐. 잠깐만 가만히 있어 봐봐. 왜? 야야야 이거 뭐? 봐봐. 뭐?
안동 화해마을에 600여 년 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는 풍산 유씨 가문에서 올해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한번 읽어줄게. 너 좀 잘 들어봐봐. 뭐란데? 과거에도 나라에 큰 역병이 돌거나 집안에 조그만 우환이라도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지내지 못해 빠뜨리는 골사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와 같은 대역병이 기승을 부릴 때 제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야, 들었나? 생략하거나 간소화. 우리는 생략도 안 하고 음식도 챙겨서 푸짐하게 내가 올리가 했던데. 니? 와, 이거 갖고 지금 내보고 지금 잔소리할 기가.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 정성을 들이자는 거지. 다른 음식도 아니고 제사 음식인데 그걸 어떻게? 아이고 또야 진짜. 아이고 누나야. 뭐?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건 아니다. 가고 중요한 거는 너무 가문 얘기를 왜 안 오? 아니. 내 정신 혼미해지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건데. 근데 뭐 갑자기 왜 글로 튀는데? 뭐가? 얘기가? 우리 조상님들은 엄마 아빠 누나 손맛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고 내가 방금 깨톡이 왔는데 왜 갑자기 뭐라 너가 물에서 네가 먹고 싶은 거겠지. 네가 아,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네가 준비하든지. 나는 제사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몰라. 야 김옥도. 왜? 너 진짜 진짜 너 할 말이 없다 내가. 아니 평소에 음식이라도 좀 거들고 아니면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좀 하고 추석 차례 음식 준비하는데 뭔가 힘을 보태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내가 이해를 하지. 너 평소에 진짜 TV 보면서 이렇게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엄마 보고 뭐 이거 저거 막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지적질이나 하면서 어디서 지금 응? 아이 참네. 너 반성해 너. 진짜. 너 아니 그러지 나 마, 너. 알아서 내 할 일 하고 집에 청소하고 나 요리 못하니까 요리는 안 하고 불 앞에는 안 서고 그런 건데 뭐 그걸 가지고 내 참 진짜 아니 가고 아까 그 제사 음식 얘기했잖아 그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다른 가문 얘기잖아. 우리 가문은 안 그래요. 예. 이게 오케이 부모님들은 내 얘기 딱 듣고 같이 공감하실 거라. 야. 갑자기 네 말투가 왜 아빠 말투가 되는데? 누나 그러다 벌 받아. 지금?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당연히 정성 들여갖고 맛도 좋은 음식 올려야지. 그렇게 돈으로 막 치대는 그런 제사 그런 거는 야, 제사를 돈으로 하시면- 치대는 게 아니라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 같은데 친척들이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만 딱 모여서 제사를 지낼 건데 그리고 아이고, 참. 정성스럽게 요즘에 파는 음식들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잖아.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차례를 모시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잠깐만 톡 왔다. 뭐? 조상님들한테. 진짜 옥시가 직접 만들어라. 너 자꾸 그러면 지금 조상님들이랑 비대면하고 있는데 너 대면하게 해준다 내가 진짜. 너 진짜. 무단강 검열한 말인가? 진짜. 야, 그럼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자. 우리 뭘 오케이 여쭤보고?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 차례 음식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차례 음식 뭐 예전처럼 대가족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딱 가족들 차례상 올릴 만큼 적당한 양 한다는 게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작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만 가지수도 늘고 양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음식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러면서 냉동실로 들어가고 이러느니 차라리 딱 필요한 양만큼 차례상 사서 올리는 거 괜찮죠 여러분. 그죠? 해야지. 그래야지. 백종원 아저씨도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거 봐요. 냉동실에 넣은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처리하면요. 마시세요. 야. 이런 방송도 좀 나오고 너 하지. 진짜 와 김옥동 너의 미래가 진짜 걱정된다 나. 너 그래가지고 누가 너한테 시집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 야. 누나보다 낫다. 내가 못 보내겠다. 내가 욕 들어 먹을까봐 못 보내겠어. 누나가 진짜. 왜 그런 걱정하는데? 아니, 야, 제사 음식, 차례 음식에 무슨 정성 타령만 하고 있어, 너. 아니야, 우리 조상님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그리고 조상님들, 사실, 뭐, 오셔가지고 얼마나 드시겠어. 다 우리들 먹는 건데, 우리가 먹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 나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난 솔직히 말해서, 전하고 튀김하고 나물하고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피자 한 판 탁 올려드리고, 치킨 한 마리 탁 올려드리고, 얼마나 좋아, 요즘에.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건데, 그렇게 정성을 안 들여가지고, 진짜. 전해가지고, 나 진짜 얼마나- 오늘은 동생 아니고 나 진짜 아빠 아니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너. 그래, 사람이 진짜. 야. 뭐. 아이고, 나이를 어디로 나는 모으는지. 갑자기 도울 선생님 오신 줄 알았네. 아이고 진짜. 야, 다 형편껏 하는 거고 시대가 바뀌면 이런 풍습들도 좀 바뀌고 그러는 거야. 오케이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아 진짜. 오키가 잘못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옥동이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추석 차례 음식 준비하시는 거 사실 힘드시잖아요. 그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정성을 다하고 그런 음식들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느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도 또 하나의 생계수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음식 사서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차례상 다 올려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생각 가진 분들 손. 아 맞네. 빨리 문자 보내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57번. 네, 여러분들 문자로 주시고요. 우리 옥동이 저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음식 따박따박 받아만 먹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옥동이 따끔하게 야단 좀 쳐주세요. 야, 김옥동, 넌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넌 너무 이기적이야. 너는. 알리가 부릅니다. 이기적이야. 그만하자 좀. 나도 알 리 없잖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길 바라고 내게 말하는 거야. 설마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내게 너의 마음을 알리는 거야. 이렇게 문자로 전화로 SNS 인터넷 모든 커넥션을 동원했어. 손을 잡고 밤을 함께 지샜는데 나는 너의 연인이 될 수 없는 거야. 이기적이야. 들고 바이바이 미련 없어 굿바이. 더는 싫어 바이바이. 상관없어 너와의 관계 떠나가죠 바이바이. 내 인생에서 멀어져. 어중간한 사이 나와 맞지 않아. 내 맘 가지기에 넌 아까워. 먹어가는 나이만큼 외롭고 허전한 마음 하늘보다 더 넓어 다가온 상대가 있다면 조급한 가슴에 힐끔힐끔 쳐다본다. 시간 괜찮아 물어본다. 커피 한 잔 다 마시면 손잡으면 말해봐 언제까지 시침이 뗄래. 대체 어느 누구와 비교하는 거야. 이기적이야. 들고 바이바이 미련 없어 굿바이. 더는 싫어 바이바이. 상관없어 너와의 관계 떠나가죠 바이바이. 내 인생에서 멀어져. 어중간한 사이 나와 맞지 않아. 내 맘 가지기에 넌 아까워. 너의 맘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걸 피하지 마. 내 사랑이 식어가잖아. 서두르고 바이바이 미련 없어 굿바이. 너는 싫어 바이바이. 상관없어 너의 관계 돌아가죠 바이바이. 내 인생에서 멀어져. 너만 진짜 멀어져. 서두르고 바이바이 미련 없어 굿바이. 너는 싫어 바이바이. 상관없어 너의 관계 떠나가죠 바이바이. 어중간한 사이 너와 맞지 않아. 내 맘 가지기에 네, 알리의 이기적이야 들었습니다. 오키 입장에서는 옥동이가 좀 이기적인 동생인 것 같아요. 차례상 준비할 때 손가락 하나 거들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파는 음식 사서 정성스럽게 한번 차례상 차려보겠다는 누나의 생각에 딴지를 거는 옥동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정부가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 추석 연휴 동안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른바 비대면 추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차례상을 좀 간소하게 준비하거나 아예 차리지 않겠다 하는 가정들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뵈러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고향에 차례상 보내달라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 차례 음식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딱 필요한 양만큼만 주문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옥동이처럼 조상께 올리는 음식은 손맛 가득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서로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오케이의 생각에 동의를 하실까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754번님은요. 맞아요. 어머나 김옥동님 오늘 생각 최고예요. 제사 음식은 정성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물론 정성 중요하죠. 근데 우리 차례 음식 준비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요. 모든 것들이 재료 손질부터 음식 만들기까지 그리고 차례상 올리고 나서 뒤처리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되는데 주부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 한번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4963번님.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옥동 씨가 약간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옥동이가 진짜 다른 거는 보면 참 철이 안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할 때 보면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언제부터 저렇게 저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너무 오냐 커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시장 봐와서 재료 손질하고 음식 만들고 그거 다 차례상 올리고 나서 설거지도 하고 이래야 한다면 저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오키가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오늘은 철없는 누나일까요? 아니면 옥동이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애늙은이일까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송편 혹은 추석으로 이행시도 계속 받고 있는데요. 5214번님이 송편으로 이행시 주셨어요. 송구합니다. 편한 추석 연휴를 드리지 못해서 코로나19로부터. 네. 코로나19 진짜 혼나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4부까지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리서치는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5574번님은 추석, 송편 둘 다 이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추어탕은 가을이 접어들 때 먹어야 제맛이고 석류는 추석 때 처갓집 가서 몰래 따먹어야 제맛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내년에 가서 따먹어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송편은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못 산다. 이것저것 골고루 먹는 걸 보았다. 편식은 영양분이 부족해서 발달 부족과 성장에 큰 장애 요소다. 편식 없이 골고루 먹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요 하셨어요.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네, 5574번님 추석 송편 이행시 잘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추석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차례상 비대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고향집에서 네, 차례상 차리시고 가족들이 각자의 집에서 보면서 차례를 모시겠다 이런 가정들도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뭐 음식도 너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음식하는 일손이 많아야지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떨어져서 이번에는 모이지 말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한 분이 다 음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주문해서 차례상 차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자식된 놀이로 고향에 부모님 찾아뵈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신 이제 차례상을 보내드리는 이런 형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추석이 가족들 모여서 좀 북적북적하고 사람 사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면 좀 힘들어도 가족들 먹을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음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만약 가족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다면 차례 음식 만드는 게 그 어느 때보다 2배, 3배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수고로움을 모르는 우리 옥동이 이번에는 음식 하면서 옥동이 옆에 딱 앉혀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서 하나하나 손길이 닿는 거 얼마나 힘든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문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존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나이, 성별, 인종 구분 없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이해하는 거? 친구한테 나쁜 말 안 하는 거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에 존중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줄 때 고맙죠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사용하실 때 카드를 2손으로 주시는 분. 남편이 탕수육 비호파인데요. 찍마파 인정해줄 때요. 사소한 행동과 말들이 모여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 존중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매주 목요일 오케이에서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보영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운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박보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동물농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선생님. 네, 저도 정말 아쉬워요. 여러분들 오늘 라디오 동물농장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그동안 내가 반려동물 키우면서 이런 것들 좀 궁금했었는데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그 꽁트에서 명절, 차례 음식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가정에서는 어때요? 네, 저희는 추석과 설의 차례는 지내지 않습니다. 지내지 않은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3년이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제 평소에 제사는 지내고 있어요. 기일이라 그러죠. 기일 제사는 지내고 있지만 이제 가족들끼리 보낼 수 있는 휴일이 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연휴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추석이랑 설밖에 없는데 이제 가족들끼리 시간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3년 전부터 이제 다행히 시댁 어른의 허락을 얻고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명절이 즐겁고요. 갈등이 없고 가족들 간의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차례상을 차리진 않지만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맛있는 음식 해서 드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요거는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조상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냥 오손도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 모습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절 때 음식 때문에 음식 준비하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동물농장 오늘 마지막 시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요즘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이래저래 가을 맞이로 분주하실 텐데요. 이제 사람도 반려동물도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 계절이라서 저번 시간에 감기에 관한 얘기를 나눴었죠. 그랬었죠.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서 감기 말고도 우리 반려동물들이 여러 신체 변화와 건강 이상을 보여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의 주제는 가을철 반려동물 건강관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환절기 되면 사람들도 사실 건강관리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려동물들 딱 이맘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주면 좋을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4부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3733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윤건의 갈색머리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4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랑은 이별로 갚은 어리석은 날 미워할까 내가 버린 거라 믿는지 넌 아직 모르고 내 맘속 널 보내는 슬픔은 아무도 몰라주고 단 한 번 사랑했던 너의 갈색 향기 아직도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꾸는 나를 아니 11월 초겨울에 그리운 무도와 갈색 스웨터 보면 걸음 멈추는 나를 아니 내가 버린 거라 믿는지 넌 아직 모르고 내 맘속 널 보내는 슬픔은 아무도 몰라 내가 보낸 이유를 아는지 다 알고 있는지 내가 버려진 눈물 속에서 지내온 걸 아는지 I can't wait for you 내가 버린 거라 믿는지 넌 아직 모르고 내 맘속 널 보내는 슬픔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오늘도 박봉 스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볼 텐데요. 가을철 반려동물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3부에서 4부 넘어오는 사이에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더니 아마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5483번님, 근데 왜 마지막이에요? 서운해요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의 서운한 마음을 안고 오늘 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전해주실 텐데요. 가을철 반려동물 건강관리 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죠. 그럼 머리카락도 떨어지고 네. 개들은 털이 많이 빠집니다. 하도 털이 많이 빠져서 네.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혹시 피부병인가요? 하고 동물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람들도 보통 가을에 탈모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물들도 가을에 좀 더 털이 많이 빠져요? 네, 맞습니다. 원래 동물들이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실내에서 살았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야생에서 살 때는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제 털이 발달하게 됐을 거고요. 네.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털갈이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긴 겉털이 빠지고 속에 빽빽하게 솜털이 다시 나고요. 날씨가 더워지면 솜털이 빠지고 긴 겉털이 다시 난 이렇게 털갈이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계절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지를 못해서 1년 내내 어중간한 상태로 털갈이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많고요. 네. 그러다가 또 계절이 바뀔 때쯤이 되면 평소보다 좀 더 심하게 털이 빠지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털갈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내외에서 생활하는 대형견들 보면 털갈이 시기가 좀 더 확실한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대부분의 가정에서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 털 빠짐이 더 심해지겠네요. 네, 단지 털이 많이 빠지는 건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걱정 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몸매가 빈약해 보여서 또 걱정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피부병이 아닐까 또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단지 그냥 털이 빠지는 건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네. 겨울철이 되면 다시 털 찌는 시기가 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혹시 피부병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구분하시는 방법은요. 네. 일단 브러싱을 열심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털 좀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하시는데 이 방법도 역시 브러싱이 좋습니다. 매일 여러 차례 브러싱을 꼼꼼하게 해주시면은요. 동물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브러싱하면 모근이 탈락해서 어차피 빠질 운명일 털들을 네. 싹 걷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진 털이 남은 털과 엉켜서 피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네. 모질도 더 좋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때 이제 피부 상태를 잘 살피시는데요. 각질이 너무 심하진 않은지, 발진이 있거나 피부색이 변한 곳은 없는지, 가려움을 너무 많이 느끼는 곳은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런 네. 문제가 발견되면 동물병원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계절적인 영향으로 털이 빠질 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럴 때 브러싱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714님, 4963님, 반려동물도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단지 계절성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정전기가 많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목욕 주기를 좀 길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화장품 일종의 동물용 보습제나 또 피부를 좋게 하는 이렇게 스프레이형으로 나오는 동물용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사용하시거나 수의사와 상담하셔서 보조요법을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사람들도 아토피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람이 차가워지면 이 피부염이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반려동물들 역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는 특히나 반려동물 피부 건조증, 아토피성 피부염, 알러지성 피부염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계절성으로 털이 빠지거나 뭐 건조해지는 것과는 구분을 하셔서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서 심해지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화장품 중에서 치료 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피부 증상에 맞는 걸 처방 받으셔서 꾸준히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털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사실 뭐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너무 자꾸 돌아서면 또 빠지고 돌아서면 또 빠지고 이러니까 그냥 아예 다 밀어버릴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괜찮아요? 네, 실제로 빡빡이 해주세요 하고 다 밀어버리시러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요즘같이 일교차도 크고 막 털도 많이 빠지면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에 네. 반려동물이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털을 다 미셨다면 감기에 걸리지 않게 더 유의해 주셔야 되고 네. 온도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지 않도록 잘 돌봐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힘든 게요. 네. 개들은 매일 산책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 같은 기온 차이는 사실 개들의 경우엔 털을 다 미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털을 다 밀고 혹시나 추울까 봐 옷을 입히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옷보다는 그래도 본래 털이 훨씬 더 체온 유지라든지 이런 거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물론 그렇고요. 뭐 이미 벌써 밀어버리셨다면 네. 옷이라도 입히셔서 그리고 온도 습도 조절 잘 해주셔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 같은 기온차가 클 때는 털을 다 미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산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산책 가셨을 때 요즘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 진드기하고 모기들이 여름의 극성이었죠. 그랬죠. 근데 지금 바로 이 가을철에
겨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진드기는 또 동물들에게 바베시아증, 중증 혈소판 감소증, 유행성 출혈열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옮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산책할 때는 풀밭에 절대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산책 다녀오시면 혹시라도 몸에 따라온 진드기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겠고 한 달에 한 번 외부 구충, 심장사상충 구충 우리 예전에 했었죠. 네네. 이 구충 절대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책 데리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오셔가지고 또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 나눠볼까요? 네, 저번에 이제 감기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네. 감기 증상이 대표적으로 기침하고 콧물 나고 킁킁거리면서 코가 막히고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 그랬죠. 네, 네. 그런 증상을 보여서 동물병원에 감기인 줄 알고 오셨는데 진료를 받아보니 감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게 환절기에 알러지성 호흡기 증상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의 길이가 짧은 단두종들이요. 네. 시추라든가 패키니즈 이렇게 눌린 애들의 경우에 더 심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호흡기뿐만 아니라 눈과 귀, 피부에도 알러지 증상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동시에 동물이 생활하는 환경에 훨씬 더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요. 네. 온도, 습도 적절하게 맞춰 주시고요. 이제 동물이 지내는 곳에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하고 다니는 목걸이와 목줄까지도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고요. 또 알러지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는 치료받으시면서 알러지용 사료를 같이 먹여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알러지가 검증되지 않은 음식, 특히 사람이 먹는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용 독감 백신의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반려동물들 백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지금 반려동물 백신으로 사고가 난 뉴스는 없고요. 네. 네, 사람들이 요즘처럼 독감 백신을 맞을 때쯤이 되면 우리 동물들도 이제 독감 백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백신 맞을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 자란 동물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요. 꼭 맞춰주시고요. 인플루엔자 말고 캔넬코프라고 하는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도 있으니까 이것도 아직 맞지 않았다면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쯤 되면 광견병 예방 접종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접종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구청에 문의해 보시면 지자체별로 날짜를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무료 광견병 접종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챙겨야 할 예방 접종들 있으니까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추우면 운동하기도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좀 싫고 그래서 반려동물들도 가을 겨울철에는 좀 산책이나 이런 거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괜찮나요? 어때요? 그렇죠. 여름에는 이제 더워서 하기 싫었고 또 일사병도 걱정됐고 네. 이제 조금 쌀쌀해졌는데 감기 걸릴 것 같아서 또 시키지 말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가을에는 이 우리 동물들에겐 더더욱 산책과 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여름철에는 햇빛의 양이 충분했죠. 근데 가을에는 내리쬐는 햇빛의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햇빛을 쬐는 양과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동물들에게 비타민 D 결핍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칼슘 흡수가 줄어들어서 골밀도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네. 또 체내에서 이 햇빛을 받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는데 가을이 돼서 햇빛량이 줄어들게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합성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향으로 동물들이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네. 동물들이 우울하면 무기력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감기와 진드기, 모기에는 대비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씩씩하게 산책을 네. 나가셔서 신나게 놀게 해주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나가실 때 여러분들 옷차림 좀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자주자주 산책시켜주시고 운동시켜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0709번님께서요. 추석 때 집에 다녀와야 하는데 평소에 밥 가득 퍼놓고 양이 혼자 두고 다녀오거든요. 이번에도 하루 정도 괜찮을까요? 괜히 미안해서요 하셨는데 그러네요. 명절 앞두고 지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뭐 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향을 가시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이동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맡기셔야 되거나 또는 동물을 혼자 두고 다녀오셔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여름 휴가철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분리불안이 심한 개이거나 집을 비우실 기간이 긴 경우에는 반려동물 호텔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장시간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가셔야 될 때는 수의사와 상의하셔서 미리 멀미에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의 경우에는 소심한 고양이라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집에 잠시 들러서 돌봐줄 분 구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장기간 혼자 두셔야 될 경우엔 고양이라도 반려동물 호텔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네. 0709님처럼 하루 정도 다녀오시는 건 그냥 산더미 같은 물과 밥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더미 같은 밥과 물 준비해 두시고 하루 정도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또 마음적으로 굉장히 미안하신가 봐요. 네, 고양이는 괜찮습니다. 네, 고양이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는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그 8996번님께서 아버지께서 1살 된 반려견 도베르만에게 영양소 제공과 치석 제거를 위해서 매주 한두 번 생닭을 먹이시는데 요거 괜찮나요 하셨거든요. 네, 요즘 이제 밥을 너무 잘 먹어서 탈이다. 식욕이 왕성해서. 또 반대로 식욕이 너무 없어서 탈이다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절이 네. 변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식욕이 없어서 또는 이제 영양 보충이 걱정이 되셔서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흔히들 민간요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명히 뭐 치석 제거나 영양 공급에 효과가 있어서 생닭을 주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민간요법들은 항상 조금씩의 허점들이 있기 네. 마련이죠. 그래서 생닭의 경우에는 만약에 꼭 주셔야 된다면 뼈를 반드시 발라서 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네. 저희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생닭 자체가 익히지 않은 생닭은 살모넬라균이라든가 예시니아균, 대장균에 오염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익혀서 주시는 게 좋죠. 그 치석 제거를 원하신다면 네. 치석이 너무 심하면 동물병원 오셔서 치석 제거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사실 맞고요. 네. 그게 아니시라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강아지용 치약과 칫솔로 재미있는 놀이를 해주면서 익숙하게 하셔서 칫솔질을 하시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네,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 한번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690번님께서 청취자의 눈높이에 딱 맞게 설명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선생님, 저희 청취자분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쉽네요. 여러분 미리 추석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마냥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과 함께 마음만큼은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다른 곳에서 곧 만나뵙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동안 너무너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보영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추석 또는 송편으로 계속해서 이행시 보내주세요 했더니 지금도 계속 문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975번님, 송편 빚어 3대가 옹기종기 모여서 한가위 보름달 보며 소원 빌던 지난 추석 때 편으로 썰어 내주시던 어머님의 도토리 묵이 진짜 별미였는데 언제쯤 우리들의 추석은 다시 오려나 라고 하셨고요. 6460번님, 송두리째 코로나에 빼앗긴 풍성한 한가위, 편치 않으시겠지만 몸은 조금 멀리, 마음은 조금 더 가까이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2367번님, 숭알숭알 맺힌 땀방울 방호복에 의료진 분들,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고 아내입니다. 편히 숨쉬는 우리는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대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0321번님, 추수하는 풍년의 가을 수확,
코로나로 모든 게 힘들어져 버린 우리 시골 풍경. 석양을 바라보며 자식들 생각에 눈실적시며 하시는 부모님 말씀. 야, 아들아, 올해는 고향 오지 말그래. 마음만 추석으로 지내거라. 알겠제? 네. 요즘에 보니까 이런 현수막 걸려 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먼저 고향 오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현수막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6460번님, 추석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섭섭해하지 마세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는 거 불효가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 오늘 진짜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0321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5868번님의 신청곡 오혁의 소녀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